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대단원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여기서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A10 하면은 우리 A1에다가 20에서 1을 빼준 9D가 됐었죠. 그래서 16. 그다음에 A25는요. A1에다가 여기서 1을 빼준 24D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통해 소거를 해주면은요. 결론적으로 A1 24D 빼기 A1 9D에서 91 빼기 16이 되므로 이렇게 소거가 되고 얘는 15D가 되죠. 그 다음에 91에서 16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75가 돼서 D는 양변에 15를 나눠줄 때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5에서 A3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서 A5는 A1에다가 4D죠. 1을 빼준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3인데 A3. 그러면 이 3이니까 결론적으로 A1, 2D가 돼가지고 얘는 소거가 되고 2D가 돼서 답은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A4가 7이고 A11이 21인 등차 수열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똑같이 해봅시다. A1에다가 3D, 얘는 A1에다가 10D라고 해주면 이렇게 빼줄 때 21에서 7을 빼주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결론적으로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1 10D에서 A1 3D를 빼봅시다. A1 10D에서 A1 3D를 빼주면 얘는 소거가 되고 7D가 되죠. 그래서 D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둘 중에 이렇게 1번식, 2번식이 있는데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보면 D가 2이기 때문에 A1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대입을 통해서 A1 3 곱하기 2는 7이 돼서 A1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제 20항까지 합은 결론적으로 S20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SN, 등차 수열에서 SN은 두 가지 형태로 구해준다라고 했는데 2분의 항수에다가 그쵸. 첫째 항의 2배, 그 다음에 항수에서 1을 뺀 값에 공차를 곱해줬고요. 또는 2분의 n, 그 다음에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분의 우리 항수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A1과 D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서 19, 그 다음에 공차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소거를 해주면 2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20 곱하기 20이니까 답은 4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첫째 항이 31,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SN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데요. 뭐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SN은 우리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를 의미해요. 그래서 A1에서부터 어디까지 AN을 더해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커지려면 결론적으로 그 항들이 쭉쭉쭉 어때야 돼요? 양의 값이 나와야만 결론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항은 우리 A1은 31이라고 했고요. 공차는 마이너스 5이니까 AN은 자,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등차 수열은 1차식 이하가 되니까 공차에다가 이렇게 공차를 개수로 하는 1차식으로 잡고 여기서 1을 대입했을 때 31이 나오기 위해서는 36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값이 나와야 되냐면 0보다 작게 하는 n이 몇 번째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36, 5n이 돼서 자 36을 5로 나누면 5, 7에 35, 10.2가 되니까 7.2보다 n이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 8항부터는 계속 음의 항이 나오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 7항까지는 계속 양의 값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 AN이 뭐 0 이상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공차가 0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0보다 큰 그런 차이가 나는 값들이 나올 거다라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S7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분의 7하고 자 우리 2A1 N-1D 적용해봅시다. 그러면 A1이 얼마예요? 31이니까 62가 되고요. 7에서 1 빼면 6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계산을 해주면은요. 얘는 32가 되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7은 얼마예요? 16 곱하기 7은 6, 7에 42, 1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112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4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오랜만에 등비수열 또 나왔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서 27을 이렇게 나왔는데 조건에 의해 나왔는데 A4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이 A1 아래 n-1제곱이 됐었죠. 그래서 A4는요. A1 아래 세제곱이 됩니다. 그쵸? 여기에서는 우리 A1은 A1 A3는 A1의 아래 등차 수열처럼 얘에서 1을 빼준 거죠. 그다음에 A8은 뭐예요? A1의 아래 7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좌변을 계산을 해주면 A1 아래 제곱, A1 아래 7제곱 27이 되죠. 그래서 A1의 세제곱, 얘는 아래 제곱과 7을 더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A1R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3으로 볼게요. 왜냐면 얘가 9라는 녀석은 어때요, 여러분들? 3 곱하기 3으로 할 수 있죠. 우리 AN, B의 N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AN, B의 N은 A, B의 N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 3과 3이 공통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1 곱하기 3은 얘 나오고 3 곱하기 3은 9가 나오겠죠. 그래서 27이 되고 27은 3의 세제곱이어서 우리가 홀수일 때는 유일하게 이 부호를 따라가죠. A1 아래 세제곱은 3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4가 3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을 가도록 합시다. 자, 5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A1뿐만이 아니라 2랑 32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수열을 재정해 합시다. 자, 2라는 값을 B1, 즉 B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이라고 둘 거고요. 얘를 B2라고 보고 얘를 B3라고 보면 자, A8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9번째 오는 거고요. 32는 10번째 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1은 2이고 또 B10은 B1에다가 공비 9제곱이죠. 그게 32가 된대요. 그러면 2 곱하기 아래 9제곱이 32가 되므로 얘는 아래 9제곱이 1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3 로그 2A3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3 같은 경우는 B의 3에서 1을 더해준 거죠. 그쵸? 이고 B의 4는 A3인데 B의 4 같은 경우에는 B1에다가 R을 3번 곱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쓸게요. A3는 B1 R의 세제곱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B1이 2랑 또 아래 9제곱이 16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A3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여기는 아래 세제곱의 세제곱이 16이 돼서 아래 세제곱은 16의 3분의 1제곱이고요. 16은 2의 4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2의 3분의 4가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1은 우리가 첫 번째로 조건에서 2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R은 뭐예요? R의 세제곱은 2의 3분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밑이 같기 때문에 우리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면 2의 3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3 로그 2의 A 세 번째 항 이렇게 계산해 줄 때 A3은 2의 3분의 7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 3분의 7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A1에서부터 A8까지의 이제 수의 나열들이 적혀져 있고요. 2랑 32를 추가해서 이 전체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보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수열을 재정의했어요. 2를 B1으로, A1을 B2로, A2를 B3로, 그래서 32는 B10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B10은 32라고 했고 B의 원 아래 9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B1을 2로 했을 때 대입을 하면 아래 9제곱은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 해서 결론적으로 아래 세제곱이 2의 3분의 4라는 거 우리가 안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다? 여기에서 A3이 필요한 거죠. A3은 뭐예요, 여러분들? B1에 R을 3번 곱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이 3분의 R의 세제곱이 3분의 4라는 걸 이용해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 이제 2의 3분의 7이 되는 걸 알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대입을 통해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6번에서는 자, 한 변의 길이가 3이래요. 여기서 3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부등분을 했는데 가운데를 소로록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면은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각각의 남은 사각형에 있을 때 거기서 또 이 가운데 부분을 어때요? 날려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2번을 반복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시 쓰면 12번을 반복해보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넓이는 전체의 넓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등분한 거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즉 가운데만 뺀 8개만 남겠죠. 그러면 이때의 넓이는 9 곱하기 9분의 8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은 넓이에서 또 하나 9분의 1을 빼준 거죠. 그쵸? 9분의 1을 빼준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9분의 8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자체에서 가운데 뽕뽕뽕뽕뽕 뚫어줬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9분의 8만큼 남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수열은 공통의 성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9분의 8이 몇 개예요? 세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12번째라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A10이라고 했을 때 9 곱하기 9분의 몇? 9분의 8에 12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12번째까지. 그러면 9 곱하기 9의 12제곱, 8의 12제곱인데 9를 약분을 하면 9의 11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7번 갑시다. 등차 수열이에요. 우리 A, B, C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등차 중앙이라고 불렀고요. 또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등비 중앙은 등비 수열을 이뤘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 중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은 가운데 있는 거를 2배한 것이 양쪽 사이드를 더한 값이랑 같았고 가운데 있는 거를 제곱할 때 양쪽 사이드를 곱한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5B랑 A4B라고 하면 여기서 얘를 2배예요. 10.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나오죠. 얘는 2배를 곱해요. 2번을 곱하는 거죠. 2배가 아니라 4의 제곱이 양쪽 사이드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할 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와우. 이거 우리 계속 나오는 거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또 a 빼기 b제곱은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여기서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하면 나오고요. 반대로 a 빼기 b의 제곱에서 얘를 이항해준 플러스 2ab를 해줘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 요거를 첫 번째를 이용해 볼게요. 상관은 없어요. 제곱 빼기 2ab. 그러면 자, a 더하기 b,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요거에서는 빼기가 아니니까 이거를 사용해야겠네요.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0의 제곱 빼기 2, AB는 16이 되겠습니다. 16, 그쵸? 그러면 100 빼기 32가 되니까 얘는 계산을 해주면 6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6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8번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수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번은 공비가 2고요. n항이 400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랬을 때 SN이 750을 이용해서 n을 구해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 아래 n-1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a1 아래 n-1이 400이고 우리는 공비가 얼마예요?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등비수열에서 여기다 정리할게요. 등비수열에서 자,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첫째 항이 A고 AN이 등비수열이면 여기서 N까지 합은 우리 공비가 1일 때는 똑같은 애가 N개 있어서 NA였고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R-1, A, R에 N-1 또는 1-R 1 빼기 R에 N제곱 이렇게 외웠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까? 공비가 1이 아니니까 여기서 R 빼기 1 첫째 항 R에 N-1 이용을 해보죠. 그럼 얘는 R이 2니까 2 빼기 1 A 2의 N제곱 빼기 1이 75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A 2N제곱 빼기 1이 750이 되는 거고요. 여기 첫째 항을 이렇게 1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 A1, 2의 N제곱 분배 법칙을 해볼게요. A1이 75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쵸? 자, 우리는 첫 번째로 AN 제곱을 통해서 얘를 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N을 통해서 얘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연립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조건을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그쵸? 구해서 조건을 이제 이용하는 걸 줄여보자면 얘는 여기서 A1, 2의 N제곱이니까 양변에 뭐를 곱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800이 되죠. 그러고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 2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800 빼기 a1이 750이 되고 800 빼기 750은 a1. 그래서 a1이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대입을 통해서 n을 구하고자 하는 n을 찾아줄 수가 있죠. 50 곱하기 2의 n제곱이 8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80을 5로 나누면 6이죠. 그래서 2의 n제곱이 1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n은 4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n은 4가 된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n번째 항이라는 걸 이용했고 SN이라는 걸 통해서 연립을 해가지고 첫째 항을 구했고요. 그것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통해 n을 구하고자 하는 n을 찾아주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9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지금 주어진 수열이 요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를 풀어보래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얘는 1서부터 19까지 넣는 거죠. 2,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3, 3을 넣으면 4, 19를 넣으면은 A 2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A1, 3을 넣어볼게요. A2, 20까지 넣어볼게요. A1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2서부터는 그리고 19서부터는 다 소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A3고 A4니까. 따라서 A20에서 A1만 남기 때문에 끝났죠. 주어진 조건이 얘가 30이라고 했고 A1이 10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10번을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10번에서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0까지 AK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1, 2, 3 얘네들을 쫙쫙쫙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넣어보면 A1, A2는 2가 되는 걸 알고요. 여기서 A2, A3는 뭐예요, 여러분들? 2를 넣은 거니까 2죠. 여기는 선생님 잘못 냈네요. 얘가 1인데. 그러고 얘는 3을 넣어볼게요. 그럼 A4는 얼마예요? 여기다가 3을 넣은 거니까 3이죠.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뭐냐면 A1에서부터 A2, 땡땡땡 A20까지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다음에 얘를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써주면 뭔가 느낌이 오는데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5가 필요하죠. 6. 그러면 n자리 5니까 얘는 5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7이죠. 그러면 7이 나오겠죠. 땡땡땡 어디까지 갑니까? A19, A20이 됩니다. 그러면 n자리에 19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9죠. 그러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1, 3, 5, 땡땡땡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19까지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수열은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다음 항이 나오기 위해서 일정한 값을 더한 공차를 더한 등차 수열이 되죠. 등차 수열 합공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얘가 우리 일반 항이 2n 공차한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죠. 얘가 19가 되기 위한 것이 바로 항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2분의 항수에다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것이 등차수열 합공식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얘는 20이 되기 때문에 100이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다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했는데 뭔가 얘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점프해서 하면 더 쉽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100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에서 계속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선생님한테 꼭 추가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11번을 가도록 할게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지금 y는 x라고 했고요. x는 10까지 했을 때 여기 경계선을 포함을 한 경우에서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거를 골라보래요. 그럼 1은 여기다 대입하면 1,1이죠. 그러면 얘는 한 개. 왜? 얘랑 얘가 지금 이런 직선 x는 10이라는 직선 x축으로 둘러싸였을 때 점을 찾는 건데 이 x랑 y라는 좌표가 다 자연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1 되고요. 2,2 되겠죠. 3을 넣어볼게요. 3,1, 3,2, 3,3. 4도 마찬가지로 4,2, 4,2, 4,3, 4,4겠죠. 그러면은 10일 때는 10,1 어디까지 가요? 10까지 가겠죠.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한 개의 점이에요. 여기서 두 개의 점이에요. 여기서 세 개의 점이에요. 여기서 네 개의 점이에요. 여기서 10개의 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가지수를 다 합한 것이 점의 개수가 되겠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0, K는 2분의 항수의 어때요? N 더하기 1이었죠. 그래서 11. 얘는 55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이렇게 격자점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일이 세보는데요. 1,1, 2,2, 3,3, 4,4, 10,10까지 가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12번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SN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A1에서부터 어디까지? AN까지 더하는 건데요. 얘를 A1이라고 두고 얘를 A2, 얘를 A3라고 두고 얘를 AN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1은 1이고 A2는 루트 2 빼기 1이야. A3는 루트 3 빼기 루트 2야. 그 다음에 AN은 루트 N, 루트 N-1이죠. 지금 여기서 3일 때 어때요? 얘가 3 같고 거기서 1을 빼주는 것처럼 n일 때 n이고 1을 빼주고 얘는 또 마찬가지로 1 빼줬으니까 뭐 0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SN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찹찹찹찹. 얘는 0이니까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SN이라는 녀석은 루트 N이 되는 거 알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SK예요. SK는 N자리에 K를 대입한 거죠. 근데 거기서 몇 제곱? 4제곱이에요. 4제곱. 그러면 루트 K를 4번 곱하면 K제곱이 되겠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은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항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여러분들 공식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면 많이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n을 찾아주는 거니까 쌍세상쇄.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양변에 6을 곱하면은요. 2죠. 28 곱하기 2는 56이 됩니다. 7, 8에 56. 따라서 n은 얼마가 됩니까? 얘가 7이고 8이면 56이 되죠. 7, 8에 56. 그래서 n은 7.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7, 8에 56이기 때문에 8, n-7 이렇게 해서 얘는 n이 7이고 마이너스 8인데 n은 양의 값이니까 답이 7이 된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꼭 선생님 찾아오세요. 자, 그럼 1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유한합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많이 봤던 무슨 공식이 나옵니까? 분모를 봤더니 어떤 거와 어떤 거의 제곱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뜩이게 바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합차 공식이에요. 이거는 거의 선생님이 수원 수투 미적분에서 매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얘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2-1, 2 더하기 1. 그 다음에 4 빼기 1, 4 더하기 1. 그 다음에 6 빼기 1, 6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20 빼기 1, 20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A 곱하기 B분의 1은 부분분수로 거꾸로 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B에서 A를 빼주고 얘를 쪼개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는 이렇게 얘는 1, 3, 5, 7, 19, 21 이런 홀수만 나오네요. 3에서 1 빼고 5에서 3 빼고 7에서 5 빼고 홀수의 차는 어때요? 2분의 1로 묶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쪼개 그러면 1 빼기 3분의 1로 쪼개 3분의 1 빼기 5분의 1로 쪼개 5분의 1 빼기 7분의 1로 이렇게 19랑 21도 쪼갤 수가 있죠.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소거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규칙성을 통해서 마지막 항과 첫째 항이 남는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빼기 21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분의 20이 되는 거죠. 소거 약분이 됩니다. 21분의 12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14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얘도 그냥 일일이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A
1은 1이고 n 더하기 1은 2n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어차피 자연수니까 우리 양변에 n 더하기 여기에서 n으로 나눠볼게요. n 더하기 1은 n분의 2n 더하기 1 an.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다음 항을 찾아줄 수가 있죠? 1, 2, 얘는 1을 넣으니까 2a1. 그래서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4. 그 다음에 a3는 여기서 2를 넣고 얘에다가 똑같은 3을 넣는 거죠. a2. 그러면은 찹찹 소거되면서 4를 곱하니까 12. a4는 어때요? 이제는 3을 넣고 4에다가 a3니까 3, 2, 4, 12. 4죠. 16 곱하기 2는 32. A5는 어때요? 여기서 2 곱하기 5 곱하기 4, A4죠? 그러면 4, 2, 5, 32, 8, 80이 되고요. A6은 5, 2, 6, A5. 이렇게 마찬가지로 천천히만 넣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16. 12 곱하기 16은 6이 12, 7, 2, 2. 그래서 19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14번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조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얘가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어떤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그을 때 n개의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그래서 A3는 어떻게 돼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되겠죠. 그렇죠? A2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행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만약 여기 세직선이라고 했죠. 세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3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4개의 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4개의 직선이 결론적으로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야 될 거는 얘 하나 맞나요? 하나 맞나요? 하나 맞나요? 끝나겠죠. 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꼭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만나야 되고 결론적으로 그랬을 때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는 추가가 된 게 뭐냐면 한 개. 여기서 한 개가 지나가면서 생겼죠. 한 개가 또 지나가면서 생겼죠. 한 개가 지나가면서 생겼죠. 한 개가 지나가면서 생겼죠. 4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론적으로 직선의 개수가 있겠죠. 그전 직선의 개수가 있는데 만약에 AN이 n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 직선을 관통하면서 지금 기존이 3개가 있는데 관통하면서 어때요?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n개의 직선을 만나면 하나 더 생기는데 시작점부터 생기니까 n 더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3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3개의 직선을 지나는 직선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A4를 구할 수가 있죠. 4개의 직선인데 이 4개의 직선이 3개의 직선이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2개씩만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만나요. 하나 만나요. 하나 만나요. 끝. 그러면 거기서 1개, 2개, 3개, 4개라는 면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일반화로 시키면 얘는 n개의 직선이 있을 때 그 n 더하기 1개의 직선은 면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면적은 이때 나눠지는 영역의 개수는 그 직선의 개수에다가 하나를 더 더한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3는 7이라고 했으니까 A4는 어때요? A3에다가 4를 더한 11이 되고요. A5는 A4에다가 5를 더한 16, A6은 A5에다가 6을 더한 22, A7은 A6에다가 7을 더한 2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16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납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천천히 한번 해결해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 n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n이 1 이상이 최소가 돼가지고 1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는 어때요? 1을 넣으면은 8이니까 8의 배수 맞죠? 그러면 n이 k일 때 8의 배수라 가정을 하면 우리는 8 곱하기 이런 자연수 꼴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k 더하기 1일 때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k 자리에. 그러면 얘는 3, 2k 더하기 2여서 지수 법칙에 의해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얘는 9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9, 얘를 가정했기 때문에 8m 더하기 1 빼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8m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9 곱하기 8m 9에서 1을 빼니까 9 곱하기 8m 더하기 8이죠. 그러면 8이라는 공통으로 묶어주면 9m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럼 나가 뭡니까? 여기서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랑 나를 더해준 값이 바로 17인 거고요. 얘는 결론적으로 k 더하기 1인 것도 8의 배수라는 걸 우리가 마침내 보인 거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3의 2n제곱 빼기 1은 8의 배수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7번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17번.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얘도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2를 넣어보는 거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면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얘가 좌변이고요. 얘를 이항을 해줬을 때 결론적으로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2ab가 나오죠. 2ab. 얘는 어차피 a,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k일 때를 가정하면 a 더하기 b의 k제곱은 ak제곱, bk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자리에 k 더하기 1을 대입한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여기서 a 더하기 b의 얘가 일단은 나와야겠죠. 그런데 a 더하기 b의 k 더하기 1은 a 더하기 b의 k제곱이죠. 지수 법칙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는 그대로 있고 원래 요것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했으니까 얘는 ak, bk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가 나와야 돼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을 때 n자리에 k 더하기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대소관계만 만족하면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a랑 b가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면 차가 0보다 크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ak 더하기 1 그리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AKB 이렇게 하면 A, BK 이렇게 하면 BK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K 더하기 1, BK 더하기 1을 여기서 빼주면 이렇게 소거하고 이렇게 소거를 해서 결론적으로 AKB, ABK가 되니까 얘는 양의 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소관계가 마침내 만족을 해서 결론적으로 얘랑 얘가 이런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4문제만 마치면 이제 우리 드디어 대단원까지 마무리를 잘 지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18번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AN이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주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포인트로 무엇을 해줄까 하면 루트 a n-1 루트
루트 AN, 루트 AN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 합차 공식을 해서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분모 분자를 곱해주면 얘는 AN 더하기 1, AN이고 루트 AN 더하기 1, 루트 AN이 돼요. 그럼 얘는 공차가 되겠죠. 즉 여기에서 공차로 일정한 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유리화를 해주면 한번 해볼게요. 루트 A와 루트 A2는요. 루트 A2, 루트 A1, 루트 A2, 루트 A1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우리 덧셈에 대하여 구한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2, A1, 루트 A2, 루트 A1이 돼서 얘는 공차가 된단 말이에요. 얘도 공차로 분모가 바뀐단 말이에요. 즉 D분의 A2, A1 그러면 얘는 뭐겠어? D분의 A3, A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땡땡땡 D분의 루트 A13에서 A1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4, 4, 4 이렇게 같아지고 얘는 소거가 되는 거죠. 루트 A2, 루트 A1, 루트 A3, 루트 A2, 루트 A4, A3, 루트 A13, A12 그러면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얘랑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4분의 루트 A13에서 루트 A1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A13은 어떻게 구해요? A1에다가 12D죠. A1이 1이고 12 공차. 그러면 48에다가 1을 더하니까 49여서 A13은 49니까 루트 A13은 얼마야?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7 빼기 1이니까 4분의 6이 돼가지고 답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2분의 3이 된다.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규칙성을 파악해 본 거죠. 등차 수열이라는 전제하에 얘는 이런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올 거고 얘를 유리화를 했더니 분모가 하필 다 공차인 4일 것이다. 그러면 분자끼리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분자는 그 다음 항에서 그 앞에 있는 항의 루트 값을 빼준 거니까 여기서 루트 2 빼기 루트 A1, 루트 A3, A2, 루트 A13, 루트 A12가 나올 건데 소거를 해주니까 얘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해서 루트 A13이랑 루트 A1 수열은 거의 이런 소거로 많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A13을 구해줘야 되는데 A13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12D가 되고 얘를 계산해주면 7이 돼서 4분의 7 빼기 1이니까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19번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요. 천천히 한번 해보면 A1, A2, 땡땡땡, A10까지 봤을 때 얘는 AR의 9제곱이죠. 1을 빼주는 거였죠. A11도 갑니다. A12, A20은요. 얘는 AR의 10제곱이죠. 1을 빼주니까. 얘는 AR의 11제곱이고 얘는 AR의 19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등차 수열은 뭔가 뺐다면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R의 10제곱으로 공통으로 묶어줘 볼게요. 가 아니라 R의 10제곱으로 묶어줄게요. AR 남죠? 왜냐하면 11에서 10을 빼주면 하나 남죠? 19에서 10을 빼면 얼마 남아요, 여러분들? 9가 남겠죠? 그쵸? 그거를 앞에 있는 즉 요 식으로 나눠줘 볼게요. 등비수열은 나누는 거 많이 한다고 했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아래 10제곱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면 A21은 반대로 A20이죠. 얘는 A21이고 얘는 A 아래 29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여러분들? 아래 20제곱으로 묶어주면 AR 아래 29에서 20 빼면 얼마예요? 9죠. 그러면 얘는 아래 10의 제곱이고 요거 어디서 나왔어요? 8에서 나왔죠? 8. 그러면 얘는 3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8. 9, 8에 72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등비수열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항과 공비에서 요 차이가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있을 경우에 이런 소거, 약분이 가능한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래 10제곱으로 묶어줬을 때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을 뭔가 나눠주면 아래 10제곱이 3이라는 걸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21부터 A30까지 구했을 때 얘에서 아래 20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여기에 A부터 A 아래 9제곱까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주어진 첫 번째 식으로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9 곱하기 8이기 때문에 답이 7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20번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고 하고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죠. 알파 K 더하기 베타 K는요. 얘는 계수 1분의 얘의 어때요? 마이너스 2K가 되죠. 그러면 얘는 2K. 그다음에 알파 K, 베타 K는 1분의 3K가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파 K, 베타 K의 제곱은 아까도 했죠. 가 아니라 여기서 알파 K의 제곱, 베타 K의 제곱은 알파 K 더하기 베타 K의 제곱에서 이 알파 K, 베타 K를 계산해 줬었죠. 그러면 얘는 4K 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3K니까 4K 제곱에 6K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됩니까? 여기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교과서 유형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시그마 K가 3인 거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1에서부터 8까지 AK의 제곱, 베타 K의 제곱을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를 계산을 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더하기 1.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K제곱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세제곱은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 그쵸? 그거를 이용을 해주면 얘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요거를 쌤이 다음 장에다가 다시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만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왜 안 되죠? 잠시만요.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파 K제곱, 베타 K제곱이 4K제곱 빼기 6K라는 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4K제곱 빼기 6K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2까지 4K제곱 빼기 6K예요. 그러면 4, 6분의 얘는 8, 9 얘에다가 어때요, 여러분들? 2를 곱해서 1을 더해주니까 얼마죠? 17이 되고요. 6에다가 K는 2분의 N 그러니까 8, 9 해주고 빼기 4 여기서도 6분의 2, 3 2배에다가 1을 더해주니까 5 플러스 6 2분의 2, 3이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3으로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고 2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17 곱하기 3을 하면은 51이 되고 여기서 4를 하면 6 곱하기 36이고 20이고
18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18이니까 216 마이너스 2고 51 곱하기 16을 해주면 6, 30, 1, 5 816이죠. 816에서 216을 빼주면 600이 되고 2를 빼주니까 598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21번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A2에서부터 A3, A4를 추측하고 AN을 구하고 추측해 보시오라고 했어요. 자, A2는 2A1 분의 1이니까 2 빼기 2분의 1이어서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3은 2A2분의 1이니까 2, 3분의 2여서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에서 2를 빼니까 4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4는 2에 A3분의 3을 뺀 거에 역수니까 2, 4분의 3은 4분의 8에서 3을 빼니까 5여서 역수로 하면 5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추측해 볼게요. AN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요. N이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어때요? 분모는 더하기 1을 해준 거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추측을 했어요. N 더하기 1, N으로 추측. 그러면 우리는 옳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납법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N이 1일 때는 어때요? A1은 결론적으로 1 더하기 1, 1이니까 2분의 1이어서 주어진 걸로 인해 어때요?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이므로 얘를 1이라고 할 때 1이 성립.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n이 k일 때 AK, 즉 k 더하기 1분의 k가 성립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우리가 요 점화식을 이러한 기납적 정의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AK 더하기 1은 2AK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얘는 2K 더하기 1분의 1K여서 K 더하기 1분의 이거 1이죠. 여기가 K죠. 그러면 2K 더하기 1 빼기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K 더하기 1 얘는 분배 법칙을 통해 2K 더하기 2 빼기 K가 돼서 선생님이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것만 해볼게요. K 더하기 1분의 K. 그러면 K 더하기 1, 2K 더하기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그러면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역수로 하니까 K 더하기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K 더하기 2, K 더하기 1. 따라서 우리는 1번식에 K 더하기 1을 대입한 값도 어때요? 성립한다라는 걸 보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1번이 성립하더라.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1번이 성립한다. 이것을 보인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 여러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꼭 자기 손으로 풀어보고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50% 이상을 냈다고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 같이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자, 열심히 해서 우리 힘내가지고 좋은 성적 받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